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라. 결과를 앞당기려는 조급함의 함정.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받습니다. 빠른 성과, 즉각적인 결과, 신속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급함이 오히려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아직 여물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다가 나무 전체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하고 결과를 강제하려 합니다. 학업에서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습득하려 하고, 사업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큰 도약을 시도하며, 인간관계에서는 깊은 유대감을 하루아침에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은 대부분 실망과 좌절로 끝나고 맙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지혜. 자연을 관찰해 보면 모든 것에는 고유한 리듬과 시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거쳐 가을에 수확하는 것, 꽃봉오리가 서서히 피어나 만개하는 것, 나무가 한 해 한 해 나이테를 쌓아가며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는 억지로 단축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장과 성취는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신뢰는 오랜 시간의 일관성을 통해 쌓이며, 지혜는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준비의 의미. 내가 지금 해야 할 준비를 했는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결과를 당기려는 조급함 대신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 준비란 단순히 기술적인 역량을 기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 인격의 준비, 상황에 대한 이해의 준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그 기회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두름은 종종 실수를 낳고 실수는 더 큰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반면 충분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 행동은 비록 느려 보일지라도 결국 더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억지로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유는 지혜의 공간이다. 조급함이 만드는 시야의 한계. 조급한 마음은 우리의 시야를 현미경처럼 좁게 만듭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만 보이고 그 문제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무만 보이고 숲 전체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급한 마음은 또한 감정을 격화시킵니다. 불안, 초조, 분노가 교차하며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이때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근시안적이고 부작용이 큰 선택들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내일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급한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장의 마감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품질을 놓치고 팀원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가 주는 전체적 시각. 반면 여유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망원경 같은 시야를 선사합니다. 문제를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연결점들이 보이고 새로운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여유는 또한 창의성을 불러일으킵니다. 급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만 반복하게 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상태일 때 우리의 뇌는 더 활발한 연결작용을 보이며 창의적 사고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자신의 답만 찾으려 하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찾을 수 없었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의 공간으로서의 여유. 진정한 여유는 단순히 시간적 여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 정신적 공간이야말로 지혜가 자랄 수 있는 토양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속에서는 직관과 통찰이 꽃 피우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길러집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복잡한 실타래도 조급하게 풀려고 하면 더 꼬이지만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유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 때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집착이 만드는 역설. 손에 쥔 모래를 꽉 움켜쥐면 더 빨리 흘러내린다. 이 비유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그 사람은 숨막혀하며 떠나고 성공을 간절히 추구할수록 초조함과 불안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클수록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되고 완벽한 결과를 원할수록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이러한 집착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부족할까봐 걱정되어서,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우리는 더욱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기반의 집착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창의성을 억누르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서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과정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더 큰 신뢰에서 나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앞둔 구직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에 꼭 합격해야 한다는 집착을 가진 사람은 긴장하여 본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의 사람은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 욕심을 넘어선 장기적 안목. 내려놓음은 또한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득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업가가 단기 수익에만 집착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을 일부 내려놓고 고객 만족과 품질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인정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이 결국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본질적 행복을 향한 선택. 내려놓음의 궁극적 목적은 본질적인 행복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외부의 성과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만족입니다. 이런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느끼는 가벼움처럼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라. 비교의 함정에 빠진 현대인. SNS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같은 나이에 누구는 벌써 승진했고, 누구는 결혼해서 행복해 보이며, 누구는 멋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급해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나도 빨리 성공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런 비교는 대부분 불공정합니다. 각자가 가진 환경, 조건, 경험, 능력이 모두 다른데 결과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마치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를 같은 트랙에서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결과뿐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과정과 맥락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는 또한 우월감이라는 또 다른 함정을 만들어냅니다. 남보다 앞서 있다고 느낄 때의 우월감은 겸손함을 잃게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늘은 앞서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뒤처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자연이 보여주는 다양성의 아름다움. 자연을 관찰해 보면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미는 화려하고 향기로우며 들국화는 소박하지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푸르름을 유지하고 단풍나무는 계절마다 다른 색깔로 변화합니다. 각각이 자신만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누구는 세심한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다양한 재능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만의 속도 찾기. 진정한 성장은 남과의 경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속도에 맞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비결입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성장한 나무는 뿌리가 얕아 바람에 쉽게 넘어지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는 깊은 뿌리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작스러운 성공보다는 탄탄한 기반 위에 쌓아 올린 성취가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합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고갱은 35세에 화가가 되어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성실한 경쟁. 진정한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 작년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한 올해를 만드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런 자신과의 경쟁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화려한 한 번의 도약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에 책 한 페이지씩 읽는 사람이 1년 후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을 완독하게 되는 것처럼 작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만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다른 이름이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 고전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연을 보면 모든 것이 정해진 리듬과 순서를 따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는 기르며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식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의 때, 도전의 때, 성취의 때, 그리고 성찰의 때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흐름에 맞춰 살아갈 때는 놀라운 조화와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의 때를 앞당기려 하는 것은 마치 아직 여물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익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쓰고 단단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익은 과일은 달고 부드러우며 진정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기다림과 게으름의 구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리는 동안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기다림도 준비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올림픽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 그들은 매일 훈련합니다. 경기가 없는 3년 11개월 동안 그들이 게으른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모두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향한 치밀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실력을 기르는 시간, 인격을 다지는 시간,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면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놓치게 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가치관, 꿈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기다림은 인내력과 정신력을 기르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의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적 근력은 인생의 어떤 도전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만들어줍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한 주변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교훈을 얻고 시장의 변화나 기회의 징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력과 통찰력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준비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준비된 자세.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로 채운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주저없이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다림을 그저 시간 때우기로 여긴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보더라도 준비 부족으로 놓치게 됩니다. 마치 비가 내릴 때 물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신뢰에 기반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기회가 올 때 나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조급한 자의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